목요일 주식실마론의 주제 보시죠. 실적 우려 먹구름 전망 위기의 K반도체.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한 달 후쯤이면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최근에 실적 이야기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특히나 반도체 이야기가 제일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우리 반도체 대장주들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어닝 쇼크였고요. 그때는 어닝 쇼크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올라섰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크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밀리지가 않고 하이닉스는 좀 저점 경신 시도가 있었는데요. 4분기도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황이 정말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또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받쳐줘야 되는데 네. 부진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부진을 계속해서 조금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의 고난이 여태까지도 정말 좀 길었었거든요.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여러분들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창 10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했었던 게 이제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21년 1월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21년 1월에 96,800원 고점을 찍고 내리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이 바닥을 좀 짚어주려는 그런 이제 시도는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뭐 수요 둔화,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러한 이 시장이 좋지 않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사실 2분기까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아주면서 분명하게 이제는 빠질 대로 빠졌다 하는 이제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과연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는가 하는 심리가 분명하게 최근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어느 정도 빠질 대로 빠졌다라는 부분이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약간 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이 궁금증이 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운 혹한기를 지나고 있고 더 지나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조 8,5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31.4%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조 6,556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에도 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4분기 실적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D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더욱더 감소해서 약 49.9%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조 9천억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영업 손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영업 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더해지면서 1조 5,400억 정도를 영업 손실 기록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 중 하나가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를 가장 떠받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기초 체력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동시에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두 기업들이 버텨주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소부장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선순환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순환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 반도체가 원래는 우리나라의 이 증시의 가장 주요한 체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체력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지해줄 만한 그런 힘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우려감은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에서 전체적으로 또 이 시장 자체에 좀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의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예상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3천억 정도 적자 예상이었는데 계속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1조에서 2조 가까이까지 전망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요. 경기 침체를 이 반도체 섹터가 업황으로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전망의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어떤 점 때문일까요? 역시나 뭐 메모리 가격의 부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제 메모리 쪽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쏠려 있는 기업인데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10월에 디램 가격이 전월 대비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분기에도 10%대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이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업체들이 이 재고 소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판매 가격을 낮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고가 아직까지 소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업황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내년 1분기까지도 추가적으로 10% 이상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태인데 최근에 한 리포트에 따르면요, 디램은 공급 과잉 상태가 내년 3분기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약 905억 달러 정도로 이제 전망되던 디램 매출이 내년에는 740억 달러 정도로 약 한 16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하락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낸드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계속해서 이제 초과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좀 재고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현상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올해 이 매출이 690억 달러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594억 달러 정도로 마찬가지로 낸드 시장도 상당히 매출 예측치가 하향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렸었지만 메모리 쪽의 비중이 좀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자체에는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231조 원이 나왔고 그리고 4분기까지 더하게 되면 올해 그래도 한 300조 정도의 매출을 이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창립 이래 최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국내의 단일 기업으로서는 또 처음으로 내는 성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매출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요한 캐시카우인 반도체 업황이 내년까지도 이제 불안한 이 환경을 좀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또 IT 가전제품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실적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비상 경영 체제를 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어닝 쇼크를 이어나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문제는 SK하이닉스라고 봐야겠죠. 현재 4분기 영업이익 부분이 손실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손실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내년 1분기는 1조 4천억 정도, 그 다음에 2분기에는 1조 3천억 정도로 이제 손실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메모리 업황이 지금은 정상화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구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네, 감산 이슈는 나왔죠. 감산 이슈는 나왔죠. 네. 감산 이슈는 나왔는데 어찌됐든 감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쌓여있는 재고가 당장에 처리는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여전히 공급량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분명히 이제 메모리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실적도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되겠죠.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어떻게 전략을 꾸려나가느냐, 어떻게 이 비용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성장 동력은 무엇을 또 꾸려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겨울 나기를 좀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디램 전략은 우리는 감산 없이 간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 반도체 업황의 부진 이후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가가 좀 더 좋았어요. SK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 감산을 한다라는 쪽이었기 때문에 좀 부진했었고요. 그러다가 4분기에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가세를 하면서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메모리 투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11월에 나온 리포트에서 글로벌 디램 업계의 설비 투자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올해 예상치 대비해서 내년 예상치가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까지도 또 설비 투자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쪽은 하거든요. 이 업계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메모리랑 비메모리가 이제 나뉘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에 또 비중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메모리는 지금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투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역시나 가격 하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약 10개월치의 물량이 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램 가격이 10월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현 구간에서 재고가 이만큼이나 쌓여 있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이 부분이 모두 다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이 가장 또 강력한 캐시카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피해가 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내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이어나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를 처리할 때까지 잘 버텨낼 수 있는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일단은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올해 대비 50% 이상 내년에는 좀 감축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는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업계 전체적으로 또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시설 투자를 좀 줄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감산율의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투자 축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SK하이닉스가 이제 약간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약간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도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마이크론이나 혹은 뭐 키옥시아 등등 해가지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4분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4분기가 통상적으로 이제 업황이 좀 성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부터 감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4분기는 성수기니까 내년 1분기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4분기 성수기가 제대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 경기 침체, 그 다음 소비 둔화로 인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감산을 하지 않았었던 효과가 전혀 이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감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은 수요가 더 큰 상태로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량을 줄이기는 하는데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는 공급 과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이 재고 전망치가 엄청나게 좀 쌓이면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향세로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가 소진되려면 가격이 더 낮아져야 되나요? 가격도 좀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더 있어줘야 되겠죠. 경쟁사도 계속해서 또 가격을 낮추니까 마찬가지로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좀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재고에 쌓인 부분에 대해서 또 돈을 또 많이 들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 손실로 이제 돌아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전망치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네. 2분기 정도까지는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역시나 정상화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빠른 반등은 뭐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상태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메모리 쪽이 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업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약간의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황이 약간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사업이 최근에 이제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투자를 조금 더 파운드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대만 트렌드 포스라는 이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매출이 회사 낸드 플래시 사업 매출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낸드 플래시 매출이 43억 달러,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 55억 달러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 주문에 따라서 칩을 주문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류도 다양한 이 시스템 반도체, 이 어느 정도의 특성상 메모리 사업에 비해서 이 시장 변동에 대한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러면서 파운드리 쪽이 아무래도 미래 사업에 더욱더 이 수요가 높아질 만한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낸드 플래시 부분을 좀 뛰어넘은 그런 매출을 기록을 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이 선단 공정 확보를 좀 계속해서 좀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25년에 2나노, 그 다음에 2027년에 1.7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고객사 주문 전에 조금 이 미리 제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이 셀 퍼스트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평택, 그 다음에 뭐 화성, 미국의 이제 테일러, 이제 신규 공장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면서 2027년에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메모리 업황이 워낙에 불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 눈길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쪽이 아무래도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비메모리 쪽은 뭐 감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죠. 지금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네.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에 좀 민감한 측면도 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 살 사람들 많이 사다 보니까 또 당연히 하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업계의 제왕 자리가 이제 완전히 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3분기에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TSMC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최고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삼성전자는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는데, TSMC 이 대만 업체가 창립 35주년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시장에 1위를 3분기에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반도체 시장의 1위 자리는 TSMC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워런 버핏도 투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5조가 넘는 금액을 이제 투자를 했고, 워낙에 이제 투자의 귀재시라고 이제 불리시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 확실하게 조금 투자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파운드리 쪽은 더욱더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래에 이제 필요한 뭐 AI라든지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등등 해가지고 미래 산업에 더욱더 이제 이 수요가 높아질 것이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TSMC가 완전하게 파운드리 쪽에서는 점유율을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뭐 그 외에 뭐 미국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쪽의 업황이 불안해지면서 약간은 주춤한다라고 한다면, TSMC는 계속해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올해 2분기 기준에 이제 점유율을 약 53.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3분기 영업이익이 약 13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러한 이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TSMC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좀 단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두 번째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를 좀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투자 규모가 2020년에 발표한 이 첫 번째 설비 규모와 맞먹는 약 한 16조 5천억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될 예정이면서, 아무래도 이 미국과의 어떤 이
관계들을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이제 시장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 앞으로 주요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산업군, 자동차, 전장 부품, 뭐 모빌리티,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5G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신산업 부분에서 수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파운드리 쪽은 앞으로 계속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까지는 뭐 메모리 분야의 타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어떤 악화, 파운드리 쪽은 이제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TSMC는 파운드리 쪽에 순전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까지 세계 1위 자리를 좀 공고히 지킬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파운드리 쪽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일단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앞으로 TSMC와의 격차를 줄여야만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내년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임원진들 그 치열한 논의가 있을 거거든요. 6월, 12월 이렇게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파운드리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돌파구 없을까요? 네, 역시나 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아마 투자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TSMC와 얼마나 좀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TSMC가 점유율이 약 56.1%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5.5%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3분기로 들어서면서 점유율은 지금 현재 더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 계속해서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이제 세계 1등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좀 큰 폭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약 24조 정도를 들여서 미국 텍사스주 말씀드렸던 테일러시의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준공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인력을 3배 이상 늘릴 거다라고 이제 목표를 했고 그 다음에 기술력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를 더 앞선다라고 또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지난 6월에 새로운 이제 기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한 3나노 공정 양산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출하를 시작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이 좀 양산이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사장께서 3나노의 경우 TSMC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사 대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퀄컴이라든지 혹은 이제 엔비디아, IBM 등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파운드리 자체가 이제 이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객사를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말씀 주셨던 이 글로벌 전략 회의에 대해서 역시나 파운드리랑 투자 전략이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에 올해나 내년까지도 사실 파운드리 시장 자체는 뭐 매출은 당장에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역시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인해서 매출 자체는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꾸준하게 이 성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다음에 파운드리 쪽 세계 1위를 달성을 하고 메모리 쪽도 감산을 하지 않으면서 확고하게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에서는 그냥 우리가 짱 먹겠다. 약간 이제 이러한 포부를 밝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어떤 점유율을 치고 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기대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좀 심화되면 사실 이 신산업에 들어가는 파운드리의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파운드리에 대한 전략들, 뭐 고객처 얘기를 해주셨지만 수율 이슈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보니까 6월에 경영진을 이제 수율 이슈로 해서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파운드리 매출이 낸드 매출을 추월하는 이런 효과가 나왔다라는 내부적인 이런 진단도 있는데
수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고요. 더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전략이 나올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도 경기 둔화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에 어려움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던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역시나 우리 시장의 가장 또 근간이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수출 지표에도 그 다음에 GDP 지표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입니다. 올해도 뭐 지대한 영향을 줬죠. 계속해서 조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출 지표, 그 다음에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도 좀 하향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는 쪽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건 굉장히 좀 처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한은이 12월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향후 반도체 경기 여건, 그 다음에 경제적 영향 점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참고 자료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국내 반도체 수출, 그 다음에 설비 투자 부분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GDP 성장 기여도가 축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자료를 참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개별 기업 실적 자료를 명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좀 금리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금리를 인상해도 괜찮은지 경기가 튼튼한지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상황에 의해서 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상태를 살폈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 현재 경기에 어느 정도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한은에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했죠. 현재 반도체 공급 과잉, 그 다음에 재고 물량 과잉 문제가 해결이 되기까지는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에 좀 굉장히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를 띠는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 수출도 다시 한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경제 성장 전망치도 오히려 이제 정상화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하느니 이례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또 이 현재 경기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한 만큼 그만큼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의 정상화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은에서 이제 이렇게 이례적인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의 흐름을 한국은행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업황 가운데서도 공급 과잉이나 재고 물량 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역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게 우리 경기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는 뜻이 될 텐데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 줘야 되는데 반등 시기 언제쯤일까요? 사실 지금 뭐 메모리도 그렇고요. 뭐 비메모리 쪽도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장 전망치가 내년에는 약간은 좀 암울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때문에 과연 이제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의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대부분은 내년 하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감산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게 내년 3분기 이후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이 감산으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은 증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신규 서버용 디램 이제 DDR5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DDR5가 차세대 디램인데 직전 제품인 DDR4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전력 효율이 30% 이상 개선된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DDR4에서 DDR5로는 시장 전반적으로 다 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내년 1분기에 인텔에서는 이 DDR5 규격 CPU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DDR5로 이제 D램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또 다시 한번 D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고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주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점유율을 회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 자체가 좀 정상화되면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D램 쪽으로 신기술을 좀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이 회복되게 되는 그런 이제 구간들, 실적 회복은 좀 분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네. 지금 이미 실적 자체는 안 좋게 나오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좀 짚어주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추가적으로 기대감은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또 나와주면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재고 소진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DDR5 교체 수요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업황의 개선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컨센서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혹은 내후년 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초 정도에는 이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해 볼까요? 뭐 역시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 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추가 매수 준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에 대해서 이제 업황이 좀 정상화된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감돌기 시작하면 그때 이 바닥에서 조금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분명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는 겨울 나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리고 봄이 오면 꽃이 피기 마련이죠. 꽃이 필 준비를 분명하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제 변경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봄을 맞이할 준비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현재 이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어느 정도 반도체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여유로운 준비하는 태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미세 공정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조금 더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역시나 이 미세 공정의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이 증시에도 미세 공정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좀 정상화되고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네. 미세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이 업황 기대감, 어느 정도 업황이 살아날 때 그때 이제 좀 투자를 준비해야 되는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미세 공정화에 대한 기술을 보유한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안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준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셨고요. 조금 더 봐야겠죠, 일단은. 예, 내년 한 1, 2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다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런 구간에 맞추어서 이제 그 시기에 추가 매수를 좀 여유롭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보유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관망을 하다가 또 진입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미세 공정과 관련한 투자를 앞으로 또 조만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또 모아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전저점 이탈 가능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을까요? 전저점 이탈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없다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중요한 지지 라인에 좀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탈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워낙에 이제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사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감 때문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전저점이 5만 1,000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이탈하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이 기대감이 좀 살아날 때 다시 한번 이 주가가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급감한 또는 적자를 보여주는 실적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횡보해줄 가능성을 보셨고요. 다만 또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너무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진입 시기 같은 경우는 좀 늦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대 지수 전저점을 지켜나가주면서 조정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단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진입을 다시 또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4원 정도 오르면서 1,3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오늘 장도 마무리까지 지켜보시고요. 내일 주식심화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